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인트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우선 2번 거기 한번 보시면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별표하세요. 사실은 요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제 문제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희소한 자원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뭐 지하철에 의자가 5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그 자본주의라는 그런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이 원천적으로 사실 의자 뺏기 싸움이에요. 아니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의자는 5개밖에 없는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니까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얘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사회주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가장 이념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능력만큼 일을 해라. 그 능력 있는 사람 일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좀 뭐 이렇게 배려해서 쉬고 그 다음에 같이 생산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름답고 좋긴 한데 인간의 약간 뭐라고 할까 본능, 본성 그거를 좀 약간 커버를 잘 반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아니면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일 땐 가능하지. 야 뭐 큰오빠 네가 능력 있으니까 네가 많이 하고 애들이 뭐 동생들이 이러니까 네가 좀 나눠줘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가족이나 이렇게 혈연이나 이렇게 뭔가 친족으로 묶이지 않은 친족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겠지만 모르는 타인끼리 모였는데 능력 있는 사람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좀 굴러가다가 그다음부터 내가 왜 일하지? 내가 괜히 일을 하고 쟤는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뒤로 가다가는 지리릭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건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인간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타적인 유전자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기적인 유전자를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시켜서 누가 경쟁이 좋습니까? 경쟁이 안 좋죠. 그냥 간평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다 합격시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경쟁을 해야지 희소한 자원을 놓고 다툼을 해야지 류현진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한치까지 이렇게 쫙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한치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그걸 이제 다 서메이션해서 모으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성과라든가 열매가 가장 커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근원의 시작이 이 희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희소성 때문에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아이고 내가 저걸 선택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죠. 그 아쉬움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뭐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앞에 1시간 동안 한 것들은 인트로뿐만 아니라 그냥 요 얘기 있죠. 아,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에는 다 고통과 대가가 따르는구나.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심플하잖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말 2번에 나와 있는데 그거 잘 좀 체크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메커니즘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했는가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효율성은요, 거기 보시면은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낭비가 없는 이렇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간평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최고 점수를 받는 게 좋고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면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낭비 없이 공부해라 이거예요. 내가 사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라토너 중에서 요즘이야 뭐 누가 있나 이봉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맨발에 아베베라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디오피아 선수인데 맨발로 뛰어. 그러니까 우선 우와 맨발로 뛰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하지? 열악한 환경에서 또 더 놀라운 거는 42.19km를 딱 끝났어. 다 뛰잖아. 다 뛰고 나서도 딴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 그래서 아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뛰고 있어.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했죠. 아니 안 힘드세요? 저는 20km도 더 뛸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보잖아. 그게 뭐야. 20km가 남으면 나의 목적이 마라토너를 완주하는 건데 42.195km가 있으면 시간과 에너지 체력을 잘 배분을 해가지고 최대의 속도로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시간 관리랑 에너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20km나 더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나오면 잘못 배분한 거지. 지금 남들은 자기가 뛰어났으니까 남들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난 이렇게 해도 남았지 하면서 그것도 아니고 그게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낭비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시험 보기로 했다. 그러면 진짜 당연한 얘기지만 죽을 똥 살 똥을 해가지고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자기를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한층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은 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룰루랄라 하면서 시험 하면서 나는 이거 1차 붙었다 이러면서 2차 붙었다. 그 사람 뭐야? 아베베랑 비슷해. 뭐 애시당초 타고난 재능이라 할까? 탤런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늘 웃어요. 룰루랄라. 근데 이거는 신이 얘한테 에너지를 한 200이라는 에너지를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맨날 울어.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고 난 이해가 안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60의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너무 능력이 안 되면 빨리 그만두고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이 나한테 맞나?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해봐야 돼. 목숨 걸고. 해봤는데 아니 이 앞에 자리에 류현진이 와서 수험을 공부하고 있다 해봐요. 그럼 신이 어떻게 해서 야 너는 황금팔을 줬는데 여기 와서 간평사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신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 야 너 왜 여기 있냐. 메이저리그 가야지. 류현진은 여기 앉아있고 손흥민은 여기 앉아있어. 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회계학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위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저렇게 남보다 뛰어난 탤런트 재능을 줬는데 쟤네들은 왜 저기 가서 신림동 가가지고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신이 저 같으면 떨어뜨리겠어. 야 류현진 정신 차려.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왜 난 떨어지지? 아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손흥민도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공격수를 하는데 골키퍼를 시켜. 그럼 물론 보통 사람보다 잘하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국제무역에서도 배우는데 자기가 어떤 거에 재능이 있고 뭔가 이게 있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 이제 옛날에도 마이클 조던이 이제 농구 하다 보니까 농구를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는 거야. 아, 농구의 황제고 나를 막을 사람 없고 야구나 해볼까? 그래서 가끔 이제 야구로 이제 데뷔를 하고 하는데 취미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야구 선수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다 장난이야. 프로의 세계인데 몇 번 하다가 헛스윙 몇 번 하니까 짜증나서 다시 이제 농구로 다시 가서 왕의 귀환 해가지고 또 다시 또 그렇게 찾아갔거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라고 하면요.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얘는요. 능력이 애시당초 좀 뛰어나가지고 막 룰루랄라 해서 100점을 맞은 거야. 이렇게. 왜 능력을 50%밖에 안 썼잖아. 얘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60점을 맞은 거야. 겨우 꽈락을 면하고 해서 합격을 했어. 얘는 겨우 아유 다행이다. 얘는 막 묻지. 야 너 뭐 그 뭐냐 난 100점 맞았는데 만약에 신이 있어가지고 내 생에 1년 더 환생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으면 얘한테 아니 이렇게 재능을 줬는데 반만 쓰고 나머지는 낭비하고 그냥 띵까띵까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겠어요? 얘는 최선을 다하고 야 그럼 다음에 또 태어난다고 하면 뭐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얘한테는 야 너 개돼지로 태어나 해가지고 에너지를 한 40밖에 안 줄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도 못하는 거. 얘는 100% 사용하니까 야 얘한테 받은 거 다 얘한테 줘 해서 막 한 300을 얘한테 줄 거야. 그럼 얘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회에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선택의 문제 속에서는요, 어떤 선택이 잘했나 우리가 다시 볼 텐데 그걸 앞에 최적이라는 말 또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붙게 돼요. 근데 그 합리적 선택 안에는 뭐냐면 효율적이다 이걸 할 텐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독점 시장 같은 거 얘기 많이 해요. 독점. 자, 시장의 상황이 독점이다. 이거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이건 중립적인 거야. 기업의 수가 하나 있는 거를 모노폴리니까 기업의 수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 있는데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낭비 없이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아 좋은 거야. 이게 뭐가 나빠. 근데 우리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약간 이제 기업이라든가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 자체가. 그 시장 구조가 독점이면요. 경쟁자가 없잖아. 그럼 이걸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없으면 나태해져. 누구 보는 사람도 없이 막 이렇게. 아니 시험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지. 경쟁자가 뭐 딱 봤더니 1대1이야. 그럼 내가 그냥 원서만 내면 다 합격이야. 그럼 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부도 이렇게 보면 집에 가면 어떻게 잘 되십니까?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컴퓨터부터 TV부터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터디도 저는 권장합니다. 뭐 2차용 그건 아니더라도 1차 스터디는 진짜 공부할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 이게 약간 나태해질 만한 유인이 높아요. 그래서 나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면 그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지. 낭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독점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독점 자체가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의 수가 하나고 구조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은 낭비가 없이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 최소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 다시 밑줄 치세요. 언제나 모든 문제가 희소성이고요.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 다시 쓸게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 이런 말을 써요. 자, 합리적이라는 말은 살짝 밑줄 쳐서요. 거기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이렇게 있잖아요.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셔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레컨이라는 게 계산한다 그게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 매 순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어디에 뒀을 때 나한테 가장 그게 좋은 선택이 될지를 순식간에 빠른 그 계산 능력을 통해 가지고 거기 어디 찍을지 방점을 딱 찾는 거. 그 순간이 사실은 합리적,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경제하려는 의지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밑에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매 순간 직면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국가가 뭐 그나마 가장 행복해진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한번 보세요.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제 원칙을 거기 보시면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하거나 낭비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죠. 오용하는 사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야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고 손흥민이 야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미스매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효율 죄라고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비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뭐 점팅 뭐 2개, 3개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도대체 뭐 한 것도 없네. 예, 맞아요. 본격적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요 기회비용 희소성이 잘 반영된 밑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면서 밑에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그거는